잘 걷지도 못하시네. 봐요. 밤으로 자면 이 다리가 아파가 빨래방망이 두드리고 이랬어요. 뭐라 그래야 되지? 악소리도 안 날 정도라고요. 예.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어. 눈물이 날 정도로. 그냥 뭐 주저앉고 씻고 그렇지 뭐 그냥. 아니 그냥 아플 때는 뭐 짜릿짜릿 막 다리 굉장히 아프던데. 똑같이 허리가 아파도 이유는 수십 가지. 똑같은 수술이 아닙니다. 수술, 그 이후를 생각한 수술. 신경외과 전문의 장희성 원장과 함께합니다.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도 못한다고 요양병원을 알아보라 했었죠. 이만큼이라도 걸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처음에는 내가 원래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지절로 6개월 동안 안 추운 뼈가 있었거든. 근데 그게 무거운 걸 내가 모르고 들어가지고 그게 뭉개져 버렸어, 그 뼈가. 이래 앉아가 밤을 내가 6시간 이리 쉬었어요. 이짝에를 누구를 하면 이짝에서 지받고, 이짝에서 누구를 하면 이짝에서 지받고. 압박 골절에다 등까지 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수술이 될 거라 했죠. 예, 처음에 가가지고 뭐냐면은 주사를 한 대 놓고 막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살았어요. 그때는 막 죽었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막 못 살 것이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인정했는데. 하지만 길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작은 수술이 해법이 됐죠. 압박골절에 대한 그 통증이 있기 때문에 압박골절에 대해서 시멘트 성형술을 먼저 했고요. 이제 척추 성형술이라 그럽니다. 이제 그런 시술을 하고서 이제 거기에 대한 통증을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역시 신경 압박된 부분은 후방으로 들어가서 현미경 하에 여기 어렵지 않게 단순하게 신경만 풀어주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정정숙 씨도 척추관 협착증이 심해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통증이 계속됐는데요. 숨어있던 작은 디스크가 문제였습니다. 왼쪽 엉치 이렇게 아팠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로 이렇게 걸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저는 요즘 이제 발로 붙인다는 거예요. 요리 연습. 이제는 많이 좋아졌어요. 예, 요렇게 네. 이제 요리. 좋아지시는 게 예, 느끼시니까. 그래서 제가 잘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일을 해서 그러는가 그래서 했지. 그래서도 자꾸 뭐 이 무릎도 아프고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어. 눈물이 날 정도로. 근데 이제 침을 꼽았어. 한의원에 가고 좀 나아 계시고 안 난자는 저리고 아프고 안 돼서 이제 침을 다 뽑으렇겠다 이니까. 아 된다 이거 그럼 요리 된다고요. 요리. 아 이렇게. 지금은 보면 이렇게. 숨어있던 디스크까지 제거하자 비로소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훨씬 좋은 게 아니라 다 나았었다고 봐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감사하지. 그 이제 제가 자꾸 감사하다 사기는. 척추 질환이 저희 이제 일상생활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질병이고, 가벼운 것부터 심한 것까지 있는데, 가벼울 경우에는 일상 그걸 무시하거나 이제 무시할 수도 없을 정도로 생활이 불편해서 마음이 무겁고, 또 심할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척추 질환에 대한 적절한 그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올해 66살의 황갑수 씨입니다. 그때그때 통증 주사만 맞고 버티던 게 6개월. 엉치와 허벅지가 아파 걷기도 힘들었는데요. 다리가 되게 아파가지고 그래가 병원에 가니까 뭐 주사를 놓고 약을 주는데 뭐 진통제겠지 그게 아무래도 그게 괜찮더라고. 그래 일로 한 서너 달 했어요. 서너 달 하고 집에 내려오니까 뭐 다리가 아파가지고 다리가 이 걸음을 못 걷더라고. 이 서지를 못 하고 한쪽 오른쪽 다리가 이상하게 뭐 되게 아파요. 그냥 뭐 주저앉고 씻고 그렇지 뭐 그냥. 심한 척추관 협착증에 디스크까지 보입니다. 이럴 땐 보통 디스크까지 함께 제거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디스크는 이제 가능하면 이제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3, 4번의 왼쪽 편을 먼저 수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골라. 2cm 정도 작은 상처만 낸 후 미세 현미경을 통해 한쪽으로 접근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차 좁아진 척추관이 신경을 눌러 심한 통증을 유발하죠. 지금 뜯어내는 것은 이제 황색 인대를 가지고요. 황색 인대가 두꺼워져 가지고 이제 허리를 쓰다 보니까 이런 인대가 고상작용으로 자 이제 비부해지는 건데 이제 두꺼워지는 거죠. 두꺼워지게 되겠습니다. 눌러붙은 조직은 떼어내고 신경이 눌리지 않도록 공간을 넓혀줍니다. 유난히 지방층이 두꺼워 수술이 쉽지 않은데요. 크게 문제없는 디스크는 보존하고 후방관절과 주위 조직을 건드리지 않고 잘 살려야 수술 후에도 아프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됐다. 상태는 많이 심한 편이었어요. 이제 척추관 협착증 상태도 심했고 유착도 심했고 신생혈관도 이제 남들보다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방이 많이 두꺼워져 있어요. 지방이 많이 두꺼워진 이유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이제 치료한다고 이렇게 많이 이제 아파오기 전에 이제 소위 이제 통증 치료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주사를 이제 많이 맞으셨어요. 그 치료가 아주 좋은 치료인데 좀 많이 하게 되면 때로 이제 남용하게 되면 척추혈이 거꾸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그 부작용이 있어요. 뭐 염증이 생길 수 있다든지 지방층이 더 두꺼워져서 단단해서 오히려 이것이 더 척추관 협착증을 더 조장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괜한 걱정에 여태 수술만 미뤘습니다. 상처가 작은 만큼 회복도 빠른데요. 저릿저릿하던 통증이 사라지자 걸음걸이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치료받기 전에는 뭐 걸음도 없긴 못 걸었는데 이제는 뭐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제 허리는 손을 대면 안 된다. 척추는 손을 대면 안 된다. 수술을 해가지고 좋아지는 것이 이 정도 좋아지고 수술을 안고 좋아진다면 요만큼 좋아진다면 그 차이가 별 차이가 안 난다면 그 수술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수술을 안 하게 되면 이만큼 좋아지는 반면에 수술하면 이만큼 좋아지고 삶의 질이 달라진다면 그때는 절대 수술해야 돼요. 환자가 수술을 마치고 난 다음에 수술 중에 이제 귀가해서 일상생활이나 또 원래 가지고 있던 직업을 잘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데에 방향을 초점을 맞춰서 도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곽복심 씨가 꼭 그런 경우입니다. 허리가 아파 꼬박 3일을 집안에만 갇혀 있었죠. 오죽하면 화장실도 못 갔습니다. 이제는 지금 뭐 고빈도 안 신경주사도 맞을 만큼 맞고 시술도 받았습니다. 수술밖에 답이 없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는데요. 수술이 어렵다는 말만 들어야 했죠. 다리가 요 양쪽으로 너무 쓰리서 발밑바닥에 핫다 그리고 그래서 왔습니다. 바닥에다가 디디면은 딱 압력을 줘야 편하게 디디긴데 압력이 좀 약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척추 끝에서 끝까지 성한대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수술 부위만 무려 10군데가 넘는데요. 이미 수술 시기를 놓친 데다 신경 변성에 지주막염까지 77이라는 나이도 부담입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죠. 전반적으로 다 막혀 있었어요. 잘 눕지도 잘 걷지도 못했는데 지금 이제 첫 수술 끝나고는 이제 환자 누워서 자고 그러고 했지만 아직 발이 저리고 시리고 이제 그런 게 좀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환자 마취에도 너무 이제 그 지장이 또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나눠서 하게 됐습니다. 열흘 만에 재개된 2차 수술. 미세 현미경을 통해 한쪽으로 접근한 후 눌려있는 신경을 하나하나 풀어줍니다. 나이가 들면 척추뼈가 두꺼워지고 척추관을 둘러싸는 인대와 근육이 탄력을 잃기 쉽죠.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져 신경이 눌립니다. 지금 3, 4번, 4, 5번 오른쪽 편은 다 감을 하고 있고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갑시다. 요추 2, 3번과 3, 4번, 4, 5번에 이어 허리뼈 아래 엉치 쪽 천추 1번까지 수술이 계속됩니다. 물론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언제까지 참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고민하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의사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오늘 또 나머지 부분을 했고요. 그리고도 또 여러 군데 또 손볼 때도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증세를 너무 오랫동안 이제 방치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시기를 좀 놓친 부분도 있고. 수술은 잘 끝났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77의 나이에 연이은 2차례 수술까지 얼마나 버텨내느냐가 문제인데요. 불과 사흘 만에 이렇게 똑바로 앉고 걷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어렵지만 수술이 필요한 이유죠. 가령 환자가 병원을 이 병원 저 병원 가다 보면 의사도 많이 묻지 않을 때도 있지만 환자도 원치도 않아요. 난 빨리 치료하고 단번에 낫고 싶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빨리 나으려면 전문가한테 가서 충분히 얘기를 듣고 때로는 치료를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분이 아파도 당신께서 그 병에 젊은 사람이라도 어떠한 환자가 아픈데 치료가 겁이 나면 치료의 병태만 먼저 알고 나면 환자가 편안해요. 네, 앉으세요. 잘 걷지도 못하시네. 잠깐만요. 좀 서보세요. 제가 살살 좀 때려볼 테니까. 혹시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예. 이렇게 세게 때 악하고 소리 날 정도는 아니시네. 여기 아파요? 예. 괜찮아요. 이럴 때는 곡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앉지도 서지도 눕지도 못할 만큼 통증이 심합니다. 아파요? 그만해. 네. 이렇게 하니까 어디가 아파요? 다른 데는 안 아프고 놀리는 네, 여기가 아파요. 아유, 밤으로 자면 이 다리가 아파가 빨래방망이가 두드리고 이랬어요. 너무 다리가 아파가지고 막 우리 하얘가 터져 나가는 거 있고. 그렇게 이래 누우면 엉치인데부터 시작해가 1위는 아예 막 꼼짝도 못하고 몸부림도 제대로 못 치고 이 무릎끼리 대면은 아리사가 붙이지를 못할 정도로 아프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막 시간이 갈수록 다르고 하니까 근데 그 6개월을 내가 참고 견디거든요. 견디니까 참 견디보려고 도저히 안 돼갖고 내가 왔어요. 요 검상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별로 안 눌려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좀 눌려 보여요. 거기다가 진통제를 좀 넣을 거예요. 뭐예요? 진통제. 진통제? 예. 그리고 하면은 사모님 요 증상이 많이 좋아져야 돼. 주사 놓고 난 다음에 한 서너 시간 동안에 증상이 좋아지는지 봐야 돼. 그나마 신경이 눌린 건 흉추 8, 9번 사이. 그동안 엉뚱한 허리 치료만 받은 셈인데요. 이제 말씀만 들어가지고는요, 문진만 해봤을 때 환자의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아주 이제 심한 것으로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 검사를 했는데요, 의외로 보니까 척추관 협착증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근육이나 인대 기능이 떨어져서 나오는 통증이 이런 척추관 협착증에 이렇게 유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다리로 내려가는 동맥이 있습니다. 그 동맥이 많이 좁아졌을 경우에는 역시 이와 굉장히 유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절대 필요 없는 분이고, 일단 재활 치료를 잘 받거나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신경 차단술이라고 있어요. 환자에 따라 신경이 예민해 통증을 더 심하게 느낄 수도 있죠. 정확한 진단과 검사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법의 하나인 신경 차단술.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의 위치를 파악해 직접 약물을 주입합니다. 진통 효과가 뛰어나 통증을 빠르게 잡아주죠. 사실 경자 씨의 경우 신경 차단술이 처음은 아닙니다. 결과는 얼마나 정확한 부위에 시술하냐가 결정합니다. 운동 처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통증이 계속된다면 대부분 근육이나 인대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우주 비행사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요통과 신경통이 사라졌다는 점에 착안해 개발된 척추 감압 교정 치료도 병행됐습니다. 디스크가 삐져나와서 신경이 압박되거나 이런 거를 줄여서 우리가 그 통증이나 이런 걸 완화시키는 목적도 크고, 그리고 디스크에 약간 재생 효과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자세를 봤을 때는 한쪽만 문제 있는 게 아니고 밤에 잠도 못 잔다 그랬죠. 아파가지고. 저래가지고 좀 우리 해가지고 계속 아프던 거죠. 많이 아플 겁니다. 수술이나 시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과 인대에 힘이 실려야 통증도 줄고 재발을 막을 수 있죠. 구조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수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 근력 강화나 자세 교정이 된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이나 그리고 우리 도수 치료할 때 근육 길이를 조절하면서 체형을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자세 조절적인 부분에서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정이 한결 밝아졌네요. 이제야 좀 살 것 같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아프지 않고 싶다던 바람이 이루어졌네요. 전에 막 처음처럼 허리 막 통증 오고 그런 거는 이제 그저 없거든요. 서가 1초도 못 서가 있었다. 불불 기댕기고 방에서도 기다니고 이랬는데 저 그때 비교하면 뭐 달리기 선수, 리레이 선수지 뭐. 환자 진찰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소위 의사들이 이제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환자의 주소, 환자의 어디가 아픈지 그걸 자세하게 듣고 환자와의 소통. 그래서 대화만 되고 얘기만 들으면 거의 제 생각에 한 90%는 진단이 돼야 돼요. 신경학적 그 검사를 해가지고 내가 직접 환자의 몸을 만져가면서 진찰하는 게 또한 좀, 왜냐하면 환자가 얘기한 거하고 부합이 되는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정말 이제 검사예요. 검사 MRI 정밀 촬영이든지 엑스레이든지 보고서 이제 환자와 이 모든 거랑 맞춰봐야 돼요. 그래야지 가장 정확한 진단을 내려갈 수 있어요. 기껏해야 10분밖에 못 걸었습니다. 잠시 앉아 쉬면 또 금세 괜찮아졌죠.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좀 멀리 걷는다든지 오래 서 있으면 이 다리가 저리서 서 있기가 힘들었어요. 뭐 그냥 덤덤합니다. 남들이 다 하는 일이니까. 자, 김 선생님, 저 왔습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프시면 말씀하시면 되고, 저랑 또 얘기하다가요. 혹시 졸리면 잠시 주무셔도 되고 좋습니다. 대부분의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보다는 다리 통증이 심합니다.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리기 때문인데요. 심하지 않다면 풍선 확장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풍선이 내장된 가느다란 카테터를 꼬리뼈 부위의 신경 통로를 따라 삽입한 후 풍선을 부풀립니다. 좁아진 척추관을 넓힐 수 있죠. 출혈이나 통증이 적어 회복도 빠릅니다. 물리치료도 안 되고 주사치료도 되질 않고 수술할 만큼은 심하지 않지만 환자 생활이 매우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중간에 이제 개발된 그런 시술 방법인데요. 조금만 넓혀줘도 환자 증상은 180도로 이렇게 전환될 수가, 180도로 이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좋아지시면 이전 일을 이제 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수술해도 늦지 않을 경우에 이런 풍선 확장술을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전에 아프신 이제 왼쪽 다리가 아프셨잖아요, 그렇죠? 다리를 좀 들 때 누워서 이제 엎드려서 드실 때 약간 이제 통증을 느끼고 그랬을 텐데. 척추라고 꼭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때론 마흔에도 피해가기 힘든 법이죠. 힘 좋고요. 이제 안 아프시고, 그렇죠? 이럴 때도 바짝 당겨보세요. 바짝, 하나, 둘, 셋. 예, 좋습니다. 아주. 아플 때는 진짜 말도 못해서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악소리도 안 날 정도라고요. 이게 한 2분, 3분 누워 있으면은 아파서 누워 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서면은 또 아프고요. 앉아 있는 건 또 더더욱 힘들고 계속 그게 반복되다가 참고 하다 참아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어요. 왼쪽 엉치와 정강이 쪽이 아픈가 싶더니 어느 날 극심한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이틀 동안 잠 한숨 들지 못했는데요. 6주에 걸친 보존적 치료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죠. 수술 받기 전하고는 완전히 다르고요. 이제 뭐 움직인다든지 뭐 간단한 운동, 뭐 여가 생활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만큼 거의 뭐 정상적인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허리가 아프면 일단 무조건 병원은 가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수술은 뭐 무작정적인 수술보다는 아무래도 상의를 뭐 의사 선생님하고 많이 해보시고 수술이 필요하신 분만 꼭 수술하셨으면 좋겠고요. 미세 현미경 수액 절제술을 해가지고 이제 터진 디스크를 현미경 하에서 최대한대로 확대해서 아주 자그만 한 2cm 정도 이제 절개를 해서 그쪽을 이제 통해 가지고 이제 뼈와 뼈 사이에 이제 구멍이 있습니다. 그 사이로 들어가서 신경을 찾고 그 신경 옆에 있는 그 디스크를 제거하면 끝나는 수술입니다. 한창 젊은 나이 허리 수술을 앞두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최소한으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아예 눕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너무 고통이 심해서 한 여기서 지금 저쪽에 문 정도 거리 저 정도 가는데 한 5분에서 10분 이상 걸렸었어요 처음에. 근데 지금은 뭐 일상생활 문제 없고 일할 때도 충분히 저는 박스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된 거죠. 상처가 작은 만큼 회복도 빨랐습니다. 이제 이쯤은 가뿐하죠. 특별할 것 없지만 참 소중한 일상의 여유. 덧나지 않도록 아끼고 지킬 겁니다. 병원에서 뭐 운동하라는 거, 걷기 운동 너무 높은 산 말고요. 그런 거 하고 또 수술 후에 이제 원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거 자세, 앉을 때 자세, 뭐 물건 들 때 자세, 그런 자세를 항상 조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앞으로의 이제 삶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자세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시든 안 하시든 이제 젊었을 때는 또 괜찮아요. 나이가 점차 들면서 척추 관절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계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라도 조심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그 스트레칭을 더불어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도 운동이 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시되 당신께서 즐겨 하시는, 편안해 하시는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운동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때론 큰 길보다 샛길이 빠를 수 있습니다. 막다른 길처럼 보여도 또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환자를 위한 마음입니다. 저는 많이 부족한데요. 많이 부족하지만 요즘 생각에 정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남을 편안하게, 저뿐만 아니라 남을 편안하게 또 남이 좀 도움이 되고 남이 좀 웃을 수 있고 모임에 뭐 이랬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수술이라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라든지 또한 다른 처치로해서 수술 방법을 통해서 환자의 삶이 개선되고 반전이 된다면 그건 제 바람이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삶의 질이 높아져서 삶의 질을 다시 회복이 되거나 더 좋게 된다면 그게 제 바람이 되겠습니다.